안녕하세요. 서가명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는 힘, 감정 수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같이 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정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감정의 존재로서의 나의 감성 지능은 몇 점일까라는 내용입니다. 2011년에 되게 유명한 사회 실험이 있었죠. 잭 렉스데일이 한 실험인데, 이 잭 렉스데일이 뉴욕시의 여러 군데에 전단지를 붙입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든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전단지 내용이 금방 미국과 유럽의 SNS를 통해서 공유되기 시작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감성의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서, 감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게 없다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그 경험도 사실은 감성, 감정, 정서 경험을 배제하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생각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방식이 컴퓨터와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의 과정, 결과에는 항시 감정, 정서라고 하는 요인이 같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정서가 인간에게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왜 정서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정서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찰스 아이는 얼굴 표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을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났다 이런 것들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보니까 지역은 달라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불안감을 느낄 때 그 얼굴 표정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 즉 개인의 정서 상태를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얼굴 표정은 일종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따라서 정서는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 내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정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얘기해야 될 게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정서 공감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그런 생리학적 기반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울신경은 이 붉은 원숭이 연구를 수행하던 이탈리아 생리학자 자마코 리촐라가 처음 이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연구자가 그 원숭이 뇌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땅콩을 짚는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영역하고, 실험자가 이렇게 땅콩을 짚을 때 원숭이가 그 실험자 행동을 관찰할 거 아닙니까? 이때 원숭이가 실험자가 땅콩을 짚는 이 행동을 할 때 활성화돼, 그걸 보면서 활성화되는 신경회로가 같더라 이거야. 자기가 하는 행동,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볼 때 이 두 부분이 일치하더라. 이게 일종의 미러, 거울과 같더라라고 해서 이제 미러 뉴런스 또는 우리말로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하고, 남이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보는 내 머리, 그 두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같다는 거죠.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 공감,
정서이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의 정서 경험을 공유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울신경은 인간에게 3군데에 위치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전두엽 부분에서는 이제 운동신경피질 아랫부분, 또 측두엽, 두정엽 쪽에 3곳이 같이 합력해서 이런 거울신경을 구성하고 타인의 정서 이해, 공감 표현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정서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서 인식이나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이 슬픈지 기쁜지 전혀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또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적절하게 내 지금 감정 정서 상태를 남하고 공유하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반사회적 행동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 인식과 표현, 특히 사회적 공감,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정서 조절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 또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그 정서는 또 개인의 측면에서 목표를 추구하거나 어떤 일에 보다 집중하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힘이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 추구 과정에서 이제 정서를 통해 자기 행동 조절을 하는데, 목표를 성취했다. 뭘 느낍니까? 성취감, 기쁨을 느끼죠. 이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뭘 또 만들어냅니까? 새로운 목표, 더 도전적인 목표에 접근해 가도록, 그 도전적 목표를 시도하도록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내죠. 목표가 좌절됐다. 물론 좌절돼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일종의 어떤 경우 분노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분노를 통해 더 열심히 이후에 노력하는 그러한 기능도 이 정서가 더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을 때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기능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쭉 추진해 가는데 갑자기 그 목표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은 뭘 느낍니까?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 불안을 느끼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1년에 쭉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위협이 내 주변에 존재하는지, 이것들을 재검토,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도 정서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 감정, 정서, 이 이분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감정과 이성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 또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에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아쉬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의 긍정적 관계를 위해서, 이 긍정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삶의 행복에 있어서 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구성으로서 정체감을 갖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제가 봤을 때 감정,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단순한 무채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채색으로 채워주는 어떤 다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